덴마크 동화 작가 안데르센이 쓴 인어공주, 다들 아시죠? 이 인어공주 동상이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 있는데 뭐 거기까지 가서 이 동상 안 보고 온 분은 아마 없겠죠? 덴마크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니까요.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인어공주 동상은 1913년에 제작됐는데,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이 동상을 세운 게 바로 맥주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덴마크 맥주 회사에서 에릭센이란 조각가에게 맡겨서 인어공주 동상을 세운 건데요. 이 덴마크 맥주 회사 여러 가지로 참 특이합니다. 회사 경영자가 평생 수집한 진귀한 예술 작품 만여 점을 모아서 글립토테크라는 미술관까지 열었는데, 이집트, 로마, 그리스 시대 조각상부터 고흐, 고갱, 마네, 드가, 로덴 같은 유명 작가 작품이 즐비해서 해마다 40만 명 넘게 찾아온다고 하거든요. 아니 대체 어떤 맥주 회사이기에 나라를 대표하는 동상을 세우고 저렇게 많은 작품을 사들여서 미술관까지 열었는지 궁금한데요.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동화의 나라이자 술꾼의 나라이기도 한 덴마크를 대표하는 맥주죠. 예술을 사랑하고 기부와 나눔을 실천하면서 인류 과학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한 축덕들에게는 리버풀하면 딱 떠오르는 칼스버그의 세계를 탐험합니다. 혹시 유럽에서 가장 뼈대 깊은 왕실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덴마크 왕실입니다. 왕실 역사가 10세기 초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려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거더라고요. 자, 그런데 덴마크 왕 중에 1848년에 왕위에 오른 프레데리크 7세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워낙 맥주를 좋아해서 자기네 나라 맥주를 죄다 먹어봤는데 너무 맛이 없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덴마크에 있는 양조자들을 죄다 불러서 덴마크를 대표할 만한 맥주를 만들어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한 양조자 중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2대째 맥주를 만들던 야콥 크리스티안 야콥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의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덴마크 대표 맥주? 야, 그거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다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야콥센의 맥주 회사가 바로 칼스버그입니다. 칼스버그 창업자 야콥센은 앞서 말한 대로 맥주 장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맥주를 만들려고 일찌감치 맥주의 도시 뮌헨으로 건너가서 저온 발효 방식으로 만드는 라거 맥주 제조법을 배웠는데, 야콥센이 기술을 전수받은 그 양조장 대체 어디였냐? 바로 라거 맥주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가브리엘 제들마이어의 슈파텐 양조장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1845년 여름, 야콥센은 스파텐 브루어리에서 얻은 라거 효모 2항아리를 들고 다시 마차를 타고 덴마크로 넘어오는데, 날이 너무 더워 효모가 죽어버릴까봐 중간중간 계속 마차를 세우고 효모 항아리에 물을 뿌려가며 식혔다고 해요. 이렇게 신주단지 모시듯 가져온 라거 효모로 야콥센은 집에서 엄마가 쓰던 구리 세숫대야에다가 맥주를 만들어 봤는데, 어라? 이게 맛이 꽤 괜찮았던 거예요. 용기를 얻은 야콥센은 이후 라거 맥주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1847년 코펜하겐 외곽에 새 양조장을 세우면서 당시 5살이던 자기 아들의 이름 카를에다가 양조장에 언덕이 있었기 때문에 언덕이라는 뜻의 버그를 합쳐서 칼스버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바로 이게 덴마크 대표 맥주 칼스버그의 출발입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고 일이 늘 잘 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칼스버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콥센이 탄생시킨 칼스버그 맥주, 시장에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콥센의 라거 맥주는 다른 덴마크 맥주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맛이 뛰어났거든요. 또 이렇게 잘 팔리는데도 야콥센은 눈앞의 이익보다는 품질이 우선이다라면서 품질 관리까지 매우 엄격하게 했어요. 그래서 칼스버그는 항상 믿고 마실 만한 제품이라는 인식이 커졌고 인기와 명성이 올라가면서 해외 수출까지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좋은 일이 많으면 나쁜 일도 꼭 생긴다고 했죠. 우선 1867년 양조장에 갑자기 불이 나서 상당수 시설이 잿더미로 변했는데, 근데 이때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았어요. 불난 김에 아예 설비를 현대화하고 냉각 설비도 교체했더니 오히려 맥주 맛이 깔끔해지면서 매출이 더 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위기는 그 뒤에 찾아옵니다. 바로 창업자 야콥센과 야콥센의 아들 카를의 갈등이었는데요. 앞서 칼스버그라는 이름 자체가
창업 당시 5살이었던 아들 카를의 이름에서 따온 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아들을 사랑했던 야콥센이었지만 애정이 지나치면 집착을 하게 된다는 말처럼 야콥센은 아들의 모든 걸 통제하고 간섭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아들 카를이 사랑하는 여인을 데려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끝까지 뜯어 말려서 사이를 갈라놨거든요. 그리고 1871년에는 새로 지은 양주장을 아들한테 맡기면서 아들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동안 만들던 라거 맥주 대신 에일 맥주를 만들라고 지시를 했어요. 근데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맥주 공부를 하고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와는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아니, 에일은 유행이 이미 끝났는데 뭔 에일을 만들어? 라거를 만들어야지 싶었던 거죠. 결국 아들 카를은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데요. 아버지의 지시를 거부하고 별도의 라거 맥주를 자기 방식대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숙성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에 생산량을 확 늘렸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칼스버그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라거 맥주를 만들어서 칼스버그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내다 팔면서 경쟁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사실 이 경쟁의 승자는 아들이었어요. 아들 카를이 만든 맥주가 큰 인기를 끌면서 10년도 안 돼서 아들의 맥주 생산량이 오히려 아버지를 추월해버렸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또 가만히 지켜보기만 할 아버지가 아니죠. 1879년 아버지 야콥센은 아들한테 네가 만드는 맥주 생산량을 연간 4만 통 이하로 줄이고 앞으로는 더 이상 칼스버그라는 이름도 쓰지 마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요. 물론 아들은 이번에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갈 길 그냥 가겠다라면서 자기 양조장 이름을 새로운 칼스버그라는 뜻의 뉴 칼스버그라고 짓고 계속 자기 방식의 라거 맥주를 생산합니다. 이렇게 갈등이 커지면서 1882년에 이르러 아버지와 아들은 사실상 연을 끊게 되는데요. 덴마크 최고 부자였던 아버지는 자기 전 재산을 아들이 아닌 칼스버그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고, 아들은 아버지한테 그동안 받은 모든 물건을 마차 2대에 실어서 아버지 집으로 보내면서 결별을 선언했어요. 자, 하지만 옛말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도 있죠. 서로 으르렁대기만 하던 아버지와 아들은 시간이 흘러 1886년 가을 무렵 극적으로 화해를 했는데요. 운명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화해 기념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그 이듬해 온 가족을 데리고 로마로 여행을 떠났는데, 바로 이 여행 도중에 아버지가 비를 맞고 감기에 걸렸는데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버지 야콥센이 숨지던 그날 급히 병원으로 달려온 아들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오니까 좋으세요?" 라고 물었고, 아버지는 "그걸 말이라고 하니 당연히 좋지" 이 한마디를 남기고 바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야, 정말 칼스버그 부자의 얘기, 거의 무슨 드라마 한 편 같죠? 자, 이 PD, 에일 맥주, 라거 맥주 차이가 뭔지 알아요? 제가 알기로 에일은 좀 과일향 같은 기가 많아요. 라거는 에일보다는 좀 향이 풍부한 게 에일이다. 맞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그래요. 맥주 책을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가장 결정적 차이는 효모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일 효모는 학명으로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아라고 하는데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발효 기간이 짧고요. 반면 라거 효모는 저온에서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에 발효 기간이 더 길거든요. 근데 이 라거 효모를 부르는 학명이 재미있는데 바로 사카로미세스 파스토리아누스예요. 파스토리아누스? 이거 어디서 좀 들어본 이름 같죠? 네, 맞습니다. 세균학의 아버지인 미생물학자 파스테르 이름에서 따온 건데요. 맥주를 지금처럼 장기 보관할 수 있게 된 게 파스테르가 개발한 저온 살균법 덕분이라서 파스테르의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전에는 이 라거 효모를 사카로미세스 칼스베르겐시스, 즉 칼스버그의 효모라고 불렀고요.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럼 이건 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세계 맥주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칼스버그의 업적 때문인데요. 옛날에는 맥주를 만들 때 쓰던 효모가 유전적으로 순수한 단일 균종이 아니었다고 해요. 여러 종의 효모가 뒤섞인 걸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맥주를 만들 때마다 조금씩 맛이 달라져서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1883년 칼스버그 연구소를 이끌던 에밀 크리스티안 한센이라는 학자가 라거 맥주 효모만 정확히 분리해내서 배양하는 데 성공해요. 이게 당시로선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이 기술 덕분에 예측 불가능했던 맥주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히 세계 맥주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혁신 기술을 칼스버그가 개발해낸 건데, 더 놀라운 건 이런 기술을 특허 등록해서 독점하지 않고 그 어떤 맥주 회사든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정말 돈 한 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세상에 공개한 건데요. 칼스버그의 이런 통 큰 결단으로 경쟁 업체들도 더 좋은 맥주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세계 맥주 산업이 다 함께 발전하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칼스버그가 이룬 눈부신 과학적 업적이 또 있으니 그건 바로 pH 스케일입니다. 아마 학교 다니실 때 배웠겠지만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를 따질 때 pH, pH 수치를 얘기하잖아요. 물은 뭐 pH 7이라고 제가 배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물질의 산성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것도 바로 칼스버그입니다. 1909년 칼스버그 연구소 화학 분야 책임자였던 쇠렌센 박사가 맥주 연구를 하다가 이 개념을 처음 만들어냈거든요. 이런 식으로 칼스버그는 맥주 연구를 통해 인류 과학 발전에 큰 기여를 했고, 무엇보다 돈을 따지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자신들의 업적을 아낌없이 공유했습니다. 칼스버그 캔이나 병을 보면 왕관이 보이죠? 바로 덴마크 왕실 왕관인데요. 1904년 덴마크 왕실에서는 칼스버그를 왕실 공식 맥주로 지정하면서 왕관을 라벨에 쓸 수 있게 허락해줬어요. 그러니까 창업자 야콥센이 다짐했던 덴마크 대표 맥주의 꿈이 그 아들 때에 이루어진 건데요. 왕실 인증을 받은 것과 동시에 칼스버그는 로고 디자인도 새로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도 그걸 그대로 쓰고 있어요. 로고가 참 멋지죠? 맥주 재료인 호프 잎도 하나 그려져 있고요. 근데 이 라벨 디자인도 덴마크 최고 예술가였던 빈데스베리란 작가의 작품이에요. 아무튼 이런 걸 보면 칼스버그가 얼마나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인지 알 수 있는데요. 영상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칼스버그 창업자 야콥슨과 아들 카를은 모두 대단한 예술 애호가였어요. 그래서 옛날 양조장을 보면 그 자체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두 사람이 예술을 사랑했기에 칼스버그는 예술 작품을 통한 기부와 예술가 후원으로도 유명해요. 인어공주 동상을 비롯해 많은 작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해서 기부했는가 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 사들인 예술품도 박물관에 기증했고요. 또 지금도 맥주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떼서 칼스버그 재단을 통해 많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덴마크 하면 딱 떠오르는 칼스버그의 세계를 탐험했는데요. 시간이 모자라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얘기를 못했는데요. 리버풀과 칼스버그가 처음 인연을 맺은 게 1992년부터인데 지금 후원 계약이 2024년까지니까 무려 30년 이상 가족 같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게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장기 후원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면 칼스버그는 뚝심이 있고 통도 좀 크고 의리도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그럼 저는 덴마크 왕실이 인정한 칼스버그 맥주 한 잔 하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 이 칼스버그, 와, 맛있겠다. 와. 오. 와우. 이야, 이거 깔끔하다 이거. 와. 덴마크 가고 싶다. 맛있다 진짜. 와.